사회복지사로 일하는 50대 김경숙 씨는 오늘 후배와 함께 독거노인들의 집에 방문하러 이동했습니다. 김 씨는 독거노인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조금 무서웠습니다.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 하루 종일 집안에만 갇혀 사시는 분, 약이 없으면 안 되고 매번 밥에 물을 말아 드시는 분들까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혹시나 자신도 나중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되진 않을지 지레 걱정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후배와 이날도 집을 돌다가 82세 강치아 할아버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김 씨가 돌아다니는 집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집이 바로 강 씨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김 씨는 매번 독거노인 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줘야 했지만 강 씨 할아버지는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강 씨에게 힘이 되는 말도 많이 해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김 씨와 후배는 강 씨 할아버지의 집에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원래 강 씨 할아버지는 항상 이 시간만 되면 나와서 김 씨를 반겼지만 이날은 할아버지의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안 좋은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씨는 이미 고독사를 한 독거노인분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제발 아니기를 바라며 후배와 함께 할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는 아주 고요했습니다. 김 씨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들어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언제 들어왔어? 중간에 깜빡 잠이 든 것 같네. 김 씨는 후배를 데려왔다며 강 씨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시켜줬습니다. 반가워요. 강 씨 할아버지는 간만에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 씨 할아버지는 익숙한 듯 손님인 김 씨와 후배에게 생강차를 한 잔 타줬습니다. 김 씨와 후배는 할아버지 방에 잠깐 앉아서 몇 가지 물어보고 편하게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돼가는데 이제 슬슬 걱정이 돼요. 김 씨는 그간 가까워졌던 강 씨 할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60? 아직 청년이네. 청년이라뇨. 이제 손주 태어나면 저도 할머니 소리 들을 텐데요. 60이면 못할 게 없어. 그래서 청년이지. 뭐가 고민인데? 그냥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모아놓지도 못했고 앞으로 은퇴도 할 텐데 그 이후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참하게 살기는 싫은데 경제적인 부분만 잘 신경 쓰면 될까요? 인생살이 답이 없지. 각자가 다 자기만의 가치관대로 살면 그뿐이야. 사실 가난도 물론 삶을 비참하게 만들긴 하지. 그래서 돈은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는 잘 지키는 게 좋아. 근데 살아보니 가난보다도 나 자신을 더 비참하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 정말요? 그게 뭐예요? 응? 지금은 한 4가지 정도가 생각나네. 첫 번째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야. 김 씨는 그런 강 씨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 30년 동안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김 씨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 친구에게서 돈도 받지 못하고 관계까지 틀어지자 그 당시 스트레스로 응급실까지 가게 됐습니다. 예전에 친한 후배와 동업을 한 적이 있어. 20년 이상을 동고동락하면서 형제처럼 지내던 동생이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돈을 빼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간질까지 했지 뭐야. 그 당시 돈이야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배신당한 경험은 마음에서 지워지질 않더라. 그 이후 5년 동안 술로 버티면서 살았어. 정말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마지막은 서로 죽이네 마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관계가 끝났으니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겠어요. 김 씨는 자기도 직접 겪어본 일이었기에 강 씨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잘 알았습니다. 반면 20대였던 후배는 아직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지 조용히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데 그게 내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지. 그때 느낀 건 배신은 원래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거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었던 거지.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심장이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었어. 강 씨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 가난보다 나를 비참하게 하는 첫 번째로 말한 것은 바로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님은 개를 좋아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왜냐고 물으니 개는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 것이 이유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배신을 당하는 경험만큼 비참한 경험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잘 챙겨주던 후배가 뒤에서는 나를 욕하며 다른 선배한테 붙어먹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바보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배신도 당하고 속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사람에게 더 잘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망각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배신을 당하면 다시는 속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처가 잊힐만 하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배신을 당하고 나서도 또 한 번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잊은 채 또 사람을 믿고 또 한 번 배신을 당하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망각 본능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망각 본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다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배신을 당하고 그 기억을 잊고 똑같은 배신을 또 당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배신을 당한 그 기억만큼은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배신을 당하고 나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무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이 바람을 피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그 충격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떼이는 경험을 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때는 사실 돈을 잃었다는 것보다 믿었던 사람을 잃었다는 배신감이 훨씬 큰 상처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다못해 호객꾼들에게 잡혀서 바가지를 쓰이면 짜증이 나고 바보가 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부분부터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가 아예 속지 않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삶, 배신당하지 않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속고 배신당하는 이야기는 이처럼 사실 다들 속으로만 간직할 뿐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의 댓글들을 보면 옆에 사람이 있어서 괴로운 것보다 외로운 게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살아보니 자연과 동물만이 영원한 친구라는 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내가 배신당한 사실을 털어놓아봤자 그 친구들은 그저 털어놓으라고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자기도 불면증에 시달릴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살면서 이렇게 배신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배신으로부터 오는 상처를 최대한 아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앞서 말씀드렸듯 사람은 누구나 망각 본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그 기억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냉철하게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일어난 상황을 좋게 해석하려고 하며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고 만약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더 낫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최대한 가까이 하지 말고 애인이라고 해도 마냥 나를 어떤 소유물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냥 헤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둘째, 스스로 상처를 더욱 덧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이런 기억을 하면서 무조건 자기를 탓해서도 안 됩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은 어찌 보면 피해자이지만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배신을 한 사람이 잘못이지 여러분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앞에서의 행동과 뒤에서의 행동이 다른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신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살살 웃으며 장미 같은 얼굴을 하고 뒤에서는 가시가 돋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시간이 정말 소중해집니다. 내 스스로의 인생을 즐기기에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배신당하는 경험은 정말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기보다는 점점 고독을 즐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네, 명심할게요, 할아버지. 그 다음 2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은 방금 한 말과도 연결되는 거야. 2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하지 못한 게 후회돼. 혼자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면 그게 또 나를 비참하고 우울하게 만들더라고. 저도 혼자 있으면 요새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혼자가 좋고 혼자서도 재밌다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면서도 닮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야.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살아보니 사람보다는 불어오는 바람 한 자락, 흐르는 물소리, 나무 위 새소리를 듣다 보면 외로울 틈이 없어. 오히려 어쩔 때는 사람처럼 귀찮은 존재가 없지. 누군가 옆에 오래 있으면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세탁은 세탁기가 해주고 요새 요리는 밀키트를 끓이기만 하면 식당에서 파는 맛이 나잖아. 사실 나이 들어 필요한 건 친구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취미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마냥 몸이 건강하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여기다가 좋은 음악, 좋은 영화에 멋진 스포츠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 거야. 이것도 혼자 잘 지낼 줄 아는 연습을 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고 좀 더 일찍 이런 연습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직 저는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젊어서 자기 수양 없이 사람들 만나서 시간 보내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유일한 낙으로 산 사람들이 나이 먹고 고립에 대한 면역이 없어서 나중에 크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 혼자 즐기는 법, 혼자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혼자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겪어봐야 돼. 그래야 고립에 대한 면역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사람이 없어도 무서울 게 없어지지. 타인에게 휘둘릴 일도 없으니까. 인생은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무언가에 몰두할 게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인 것일 수도 있어. 강씨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 가난보다 나를 비참하게 하는 두 번째로 말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편이신가요? 특히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짐이 많다고 느껴질 때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뇌, 생각 그리고 감정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뇌에 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으로 뇌내 회색 물질이 증가하고 정보 처리의 개선을 유발하며 인지 과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집에서 명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도 좋지만 책을 하나 들고 벤치에 앉아서 읽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는 버리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럼 이제 별로 외로운 마음은 없어요? 난 이제 외로운 마음이 들지는 않아. 인간은 원래 혼자 태어나 혼자 가는 존재인지라 이제는 혼자가 마음 편하고 좋아. 혼자 잘 놀고 시간이 많아도 이제는 전혀 심심하거나 하지 않아.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시간들이 참 지옥처럼 느껴졌어. 저도 얼른 외로움이 뭔지 모르고 살고 싶네요. 할아버지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 혼자 요리도 잘 해 드시는 것 같네요. 강씨 할아버지는 이날도 혼자 그 어렵다는 잡채를 해서 식사를 한 듯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는데 아내가 떠나고 밥 먹는 게 참 힘들더라. 남자들도 이제는 부인이 있어도 음식할 줄 알아야 돼. 요리를 젊을 때 배우지 않으면 더 늙었을 때 분명 후회하게 되니까. 이 말을 저희 남편한테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시는 건 유튜브예요? 요즘 느지막하게 괜찮은 나만의 친구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유튜브야. 유튜브만 있으면 시간이 정말 잘 간다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 김 씨는 강씨 할아버지에게 그래도 자주 보면 눈 나빠지니까 너무 가까이서 보지는 말라고 걱정했습니다. 두 번째가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연습,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강씨 할아버지는 잡채를 맛보라며 잡채를 내어주고 그 다음 세 번째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고 싶은 걸 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간 미뤄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야. 간이 딱 맞는 잡채를 한 입 먹으며 김 씨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예전에 공원에서 어떤 90대 노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 그 노인한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 물으니 자기가 70세 때 20년 더 살 줄을 모르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이라고 답하더라. 나도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두려워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도전해 볼 것 같아. 까짓거 실패 좀 하면 어때? 진짜 실패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 강씨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김 씨와 후배는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소중한 게 있으면 뒤로 미루면 안 돼.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봤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이야. 지금 오늘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도전해보는 거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해보는 것도 좋지. 강씨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 가난보다 나를 비참하게 하는 세 번째로 말한 것은 바로
미루고 미루다 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미루다 영영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그때 했어야 했는데 용기를 좀 내볼 걸 하고 후회와 미련이 한가득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신경학자는 19에서 24세의 학생들과 60에서 80세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3분이라는 시간을 속으로 재라고 한 후 3분이 다 지난 것 같을 때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결과 학생들은 평균 3분 3초 후에 눌렀고 중장년들은 평균 3분 40초가 지나서야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은 방금 실험 결과를 보고 10세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분의 1이지만 80세 노인의 1년은 인생의 80분의 1로 느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쾌락이나 행복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20살 때 가장 많이 나와서 이후 10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파민이 감소하게 되면 호흡과 혈압, 맥박 등의 생체 시계가 느려지면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도파민, 즉 행복과 쾌락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과 연관되어 있는데 나이 들수록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도전과는 거리가 멀어져 점점 도파민 분비가 적어지게 되어 체감 시간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의 시간을 더디게 가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습관 하나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크리스틴 윙이 라이프 해커라는 정보 사이트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 첫 번째. 유익하지 않은 관계를 이어가려 혼자만 애쓴다. 댓글을 보면 이런 관계를 잘 끊지 못하고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가는 그 사람과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은 이유가 좋은 이유가 아니라면 불행을 더 길어지게 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 두 번째는 잘못했던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지나간 실수들에 집착하게 되면 그 자체로 시간 낭비가 되고 자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작가의 말에 의하면 집착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배움을 얻었으면 이제 지나간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거의 나의 실수 때문에 괴롭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되뇌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며 그 결과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 세 번째는 제 일이 아닌 것을 걱정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라면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들까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신경 쓰고 심지어는 해결해 주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상대를 위해 고민해 주는데 상대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마음 편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병원비를 구하지 못한 상대를 물심양면 도와주기 위해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말해 주려는데
상대는 이미 병원비를 어딘가에서 구해놓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는 그렇게 해결한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나만 상대를 위해 애꿎은 시간만 날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소중한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멍만 때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물론 이렇게 쉬는 시간도 가끔 필요하지만 얼마 안가 이런 생활들은 질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꼭 여행을 가고 운동도 열심히 해. 인생에서 후회는 없을 수 있지만 눈 감기 전에 그래도 덜 후회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미루지 말고 하는 게 좋아. 물론 부모님 돌아가시면 못한 것만 생각나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뵌 것 때문에 후회가 덜 들었어. 강씨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10만 원짜리 기능성 패딩과 1만 원짜리 전복죽, 3천 원짜리 식혜를 사들고 갔다며 내복 차림에 아버지께 패딩을 입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강씨의 아버지는 어디가 아픈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씨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강씨는 그렇게 아버지와 웃고 떠들었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강씨의 아버지는 강씨가 돌아가기 전에 3만 원 현금을 쥐어주며 밥을 사 먹으라고 했는데 강씨 할아버지는 아직도 아버지가 주신 돈 3만 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그런 강씨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가? 갈 시간 되지 않았어? 이 말만 마지막으로 듣고 갈게요, 할아버지. 그래. 그럼 마지막 네 번째에 대해서 말해줄게. 네 번째는 건강하지 못해 자식들에게 부탁하게 되는 것, 그럴 때마다 자식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비참하지. 김씨는 아직은 그래도 자식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김씨가 핸드폰을 다룰 줄 몰라 조금만 물어봐도 귀찮아했습니다. 김씨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중에 몸이 안 좋을 때 자식들에게 부탁하면 자식들의 반응을 보고 상처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다는 건 엄청난 행복이자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야. 유튜브 댓글을 볼 때 이런 글들 본 적 있을 거야. 병들어 아파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을 마무리하도록 안락사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등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물론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희망도 담겨 있지만 그 외에 내가 아파서 주변 사람들을 괜히 힘들게 하거나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어있는 거지. 건강하지 못해서 특히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 강씨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 가난보다 나를 비참하게 하는 네 번째로 말한 것은 몸이 아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들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 몸이 안 좋아서 무언가 부탁을 했을 때 자식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어본 경험은 없으셨나요? 물론 한 걸음에 달려와 부모님을 챙기는 자식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오긴 오더라도 투덜대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몸도 아픈데 자식들한테 그런 말까지 들으면 나 자신이 참으로 비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건강을 1순위로 뽑는 이유는 당연히 몸이 안 아파야 삶의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은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반면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사랑과 헌신은 본능적이지도 무조건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건강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상황이 잘 설명해 줍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 아들에게 잘해준 게 없었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어 아들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눈칫밥을 먹어야 했기에 집에서는 거의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손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큰 손자는 은행에 다니며 돈을 잘 벌었습니다. 작은 손자는 얼굴이 잘생기긴 했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해 집에서 구박을 받았습니다. 이 집안의 중심은 자수성가한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틈만 나면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작은 손주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니어 모델이 되어 돈을 벌게 됐고 작은 손주 역시 연예계에서 대스타가 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할아버지의 아들은 몸에 탈이 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번 돈을 기꺼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너를 위해 번 돈이라며 말이죠. 이후에 작은 손주도 아들을 도와줬지만 할아버지의 아들은 자꾸만 작은 손주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자꾸 의지하게 되는 마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만 잘 살면 바라는 게 없다며 절대 자식에게 바라지도 기대지도 않을 것이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 무슨 일만 생기면 자식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통화 버튼에 손을 갖다 댔다가 말았다를 반복합니다. 학력이나 출세, 재산과 관련 없이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나이 든 부모님은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이 중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고 합니다. 그 어떤 부모님도 건강하지 못해 자식에게 의존하고 싶은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퇴근 시간 아니야? 하지만 김 씨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후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가긴 좀 아쉬운데 하나만 더 말해줄 수 있어요? 강 씨 할아버지는 이제 좀 허기가 지다며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강 씨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조언했습니다. 늙으면 자존감이 낮아져 아집이 심해지고 쉽게 버럭하며 허세를 부리기도 쉬워져.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다투기도 쉬워지지.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을 비우고 자기 수양하면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해. 사실 진정한 친구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얘기 따위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이런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 강 씨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일상의 루틴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퇴직한 사람들을 보면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면증의 요인으로 퇴직 후의 불안감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요인은 생활의 패턴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으니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지고 마땅히 할 일도 없으니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무력감이 생겨 심각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불규칙적인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루틴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상시간과 운동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정도만 정해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것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이런 일상의 루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과 루틴들을 하나씩 내 일상에 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따라올 것이고 이것이 곧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씨와 후배는 그렇게 강 씨 할아버지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씨와 후배는 각자 오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난보다 나를 비참해지게 만드는 첫 번째, 가까운 사람의 배신.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것. 세 번째, 시기를 놓치고 뒤로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후회하는 것. 네 번째, 건강하지 못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영상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당장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